올해 결혼 5년 차인 30대 여성 김 씨. 최근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술에 취하면 성희롱을 일삼는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이를 시아버지에게 털어놨지만 내가 언제 그랬냐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지는 시아버지의 행동. 대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매일같이 사건 반장을 보신다는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가족 여러분, 이번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진짜 충격을 받아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몇 번을 되물어 봤을 정도로 말이죠. 자, 한때는 가장 든든했던 내 편,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네, 먼저 30대 여성 김모 씨의 제보입니다. 결혼 5년 차고요. 3살 난 아들도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가장 든든한 내 편, 바로 60대 시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제보자 본인의 표현입니다.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당신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다고 하고요. 항상 아유 이쁜 내 며느리 하면서 너무 예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김 씨 부부가 당시에 아들이랑 같이 시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잠깐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가려고 집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한 시아버지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바지 지퍼를 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김 씨가 아버지 남대문 열리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김 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 어때? 네가 잠가주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집안에는 시아버지 김 씨 그리고 3살 된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게 다였으면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리지도 않죠. 박 변호사님. 네, 자 집으로 이제 갔는데요. 집에 갔을 때도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가 오는데 전화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다짜고짜 술 마셨죠. 너네 요즘 부부관계 안 좋다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야.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당연히 며느리 얘기했겠죠. 예.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너희 시어머니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네 요즘 부부관계 때문에 잘 싸운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김 씨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부부관계를 좀 흘러가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적은 있긴 한데 이게 시아버지 귀에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하고요. 당시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김 씨 입장에서 많이 취하신 것 같다라 하면서 한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딱 목격했을 때는 계속 스스로가 그냥 방어 기제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술이 과해서 그랬을 거야. 과해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도저히 이거는 뭐 술이 과해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좋은 일이 좀 있어서 바깥에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시아버지가 또 술에 만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귓속말로 가까이 다가서 며느리한테 이랬답니다. 난 네가 며느리로 안 보인다. 그래서 쓱 웃었다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전해드리는 제가 다 소름 끼쳐요. 너무 놀라고 황당해가지고 화장실이라도 가야겠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근데 따라와서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한단 소리가 그 공용 화장실이니까 같이 볼일 보자 이렇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화를 냈더니 또 웃더랍니다. 또 씩 웃으면서 아쉽다. 난 너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 아쉽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 얘기랍니다. 이게. 박 변호사님, 이러면은 이거 그냥 시아버지고 좀 심한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시아버지고 뭐고 간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해도 될 정도의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시아버님한테 화를 좀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갑자기 장난이지롱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도대체 안 된다고 봐서 김 씨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한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남편도 화가 나죠. 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고 따졌다고 해요. 따졌더니 다행히 시아버지가 술에 좀 깼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내면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누가 그런 말 하겠냐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드냐면서 오히려 도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 시아버지를 뭘로 본다고 지금 이 며느리가 그런 망발을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보자로서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던 게 지난해까지는 시아버지랑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체 올해 초부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요. 그런데 또 와중에 아이가 아직 3살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든 좀 잘 풀어나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과는커녕 오히려 버럭 화내고 욕설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 제보자 김 씨는 극단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아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요 정말로 결심을 하고요. 아이랑 남편만 두고 집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3살이잖아요. 3살 아이 둔 엄마 마음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이 눈에 밟혀서 이틀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집을 나갔다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시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다고요? 일단 연락은 사과를 하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제보자분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보다. 근데 문제는 사과를 하겠다면서 또 당연히 집으로 불렀답니다, 시아버지가. 어쨌든 갔다예요. 갔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가 그랬다니까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이게 사과일까요? 이것도 사과가 아닌데 사실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냐라고 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제보자분은 저 아버님 저 이렇게 얘기해서 저 나가서 죽을 생각하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애는 데리고 나갔어야지. 아니면 뭐 하루 만에 돌아왔어야지.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예 뻥치고 있네, 주작이다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보자분의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중간에 아버님이 사과한다고 하기 한 이틀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도 네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는데 아는 건 아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없는 얘기 지어낸다는 겁니까, 교수님? 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께서 이후로도 이 며느리를 나무라셨대요. 그냥 시아버지의 술주정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며느리가 꺼낼 때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화를 내셨다고 하고 아예 이 며느리 전화를 차단한 건지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2살이 많은 시누이도 있는데 예. 이 시누이도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전화가 한 번 왔대요. 그래서 팩트체크만 딱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자 전화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며느리로 안 보인다는 귓속말을 하는 이 시아버지, 제가 이 집안에 화근이 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 왜 자책을 하십니까? 시아버지가 하근인 거죠. 지금 분란의 근원이 되고 만약에 한두 번이면 뭐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뭐 실수라든지 근데 이렇게 귓속말에 대고 그런 얘기 할 정도고 여러 번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아버지가 지금 매우 잘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그 시아버지 편을 들거나 하는 것도 좀 시누이들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100% 얘기하지만 지금 며느리 우리 김 씨 잘못은 저는 아예 없다고 보고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겠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 시아버지는 이쪽에서 더 못하도록 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남편분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남편분의 역할이 크고요. 저는 시댁과 단절을 해야 한다고 진짜?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만 친족 간의 성폭행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이 그다음에 시누이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그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되는 걸 못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사실과 상관없이 며느리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못해서가 이 사연자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저는 뭐 다른 친족간 성범이나 이럴 때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도 저는 이거는 단절할 수밖에 없고 그 단절하는데 남편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가족인 아내를 지켜야죠. 남편분도 이 상황 그냥 뭐 힘들겠지만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좀 꺾고 끊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네, 저도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에 약간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아버지가 술버릇은 굉장히 지금 고약하고 심각한 것 같은데 보통 때는 좋은 가장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좋은 가장 아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시어머니도 니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 가족이 이 시아버지의 술버릇을 이 나이까지 60대까지 모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방어 기제가 이제 회피 방어 기제나 부정 방어 기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가 마치 화근인 것처럼 문제 중심인 것처럼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 아버지나 아들들의 어떤 죄를 묵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그동안 왔습니까? 근데 이게 이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가정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피할 때가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개선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노력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면? 정말 심각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적용까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카르페디엠님 촬영하시고 녹음하세요. 저건 진짜 동물입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하셨고요. 먼지님 아닙니다.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저런 거 절대 안 멈춥니다 하셨습니다. 라랄라님도 저러는데 젊을 때 사고 한두 번 없었을까요? 안녕님도 시댁이랑 연 끊든지요. 아니면 이혼이 답입니다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